5월 6일 똑딱이 주식의 일요일 방송입니다. 한국 증시가 휴장이면 긍정적인 상황이 나타났다가 한국 증시 개장을 앞두고는 부정적인 상황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과거에 좀 있었는데요. 금요일에 강했던 미국 증시, 과연 오늘 밤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죠.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금요일에 2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서는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종목의 주가 역시 2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서면서 결국 20일 이동 평균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깨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보다는 우상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금요일에 이와 같이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는 4월 고용보고서 때문이었죠. 4월에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17만 5천 명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시장 전망치 24만 명을 크게 밑도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4월에 미국 실업률이 3.9%로 나타났는데요. 3월에 3.8%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로 나타났죠. 여기다가 주간 임금 상승률도 0.2%로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식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나타냈다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뜨거운 고용시장이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러한 그 둔화, 또 이렇게 식어가고 있는 이러한 징후가 결국에는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고 다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금요일에 미국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밖에도 긍정적인 부분은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국제유가인데 WTI 기준으로 보면은 5일 연속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5월 달 들어서는 3거래일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와 같은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하고 이 하마스 간에 휴전 가능성이 좀 제기가 돼가지고 이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하마스가 또 이스라엘 국경 검문소에 대한 로켓 공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이러한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 뭐 이건 이스라엘 측의 이제 주장인데, 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라파 작전이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을 이스라엘이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모르겠는데,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제 그만 휴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참 이념적인 갈등이라는 게 화해가 참 쉽지 않은가 봅니다. 이게 변수로서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 증시 상황을 본다면은 금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요일에 이제 거래소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모두 이제 조정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이제 미국의 반등도 있었고 또 원달러 환율이 1370원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코스피 기준으로는 프로그램물이 매수로 이렇게 올라가는, 우리가 금요일 방송에서 살펴봤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수는 양시장 모두 조정으로 마감이 됐었는데 결국 어린이날 휴장 연휴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4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어떤 눈치 보기, 이러한 부분이 작용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요일에 미국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내일 한국 증시는 반등으로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거든요. 주봉 차트상으로 좀 살펴볼게요. 보면은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는 5주선, 5주 이평선, 5주선에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5주선 위에 올라서 가지고 이제 가다가 이제 윗꼬리가 나온 거죠. 그러나 보시는 대로 양선에서 5주선은 지지하면서 마감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 5주선 위로 회복을 시도하다가 윗꼬리가 나왔던 건데, 그러나 양선에서 5주선은 지지하면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런 미국 증시의 반등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궁극적으로 한국 증시가 다시 대반등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기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반등 출발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부분일 텐데요.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봤지만은 20일 이동 평균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간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로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바꿔주려면 주가는 지수는 60일 이동 평균선 우에서 계속 놀아야 돼요. 이게 가장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금요일에 보면은 이와 같은 갭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승 갭을 만들었죠. 과연 이 갭을 메울 것인가 하는 점이죠. 그래서 60일 이동 평균선 우에서 계속 움직인다면 긍정적. 이건 한국 증시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이 금요일에 만든 상승 갭을 메우면서 다시 되눌릴 경우에는 여기서가 중요한데, 되눌릴 경우에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하지 않으면서 이 갭을 메워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한국 증시가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알았죠? 어쨌든 오늘 60일 이동 평균선 우에서만 미국 증시가 움직여준다고 해도 내일 한국 증시는 반등 출발이 유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양시장이 과연 어디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지난주도 그랬지만 주봉 차트상, 일봉 차트상으로 이렇게 볼 때 지난주도 그랬지만은 앞서서도요 2700포인트 요 위에서 계속 저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포인트 위로 올라설 수 있는지, 이게 위로는 1차적인 중요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 지지로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주봉상의 5주선 지지, 5주선이 현재 2664니까 대략 2660포인트 정도, 여기는 이제 지지가 되는가, 이렇게 지지와 그 다음에 위로의 어떤 체크점은 이렇게 코스피에서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아래 지지로는 5주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859니까 대략 한 860포인트 전후, 여기가 지지가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항 같은 경우는 계속 여기에서 막히는 현상이죠. 875포인트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두 번 연속으로 지금 음봉에서 윗골이 저항이 되고 있죠. 여기를 넘겨야 의미가 있는 거죠. 875포인트를 넘겨야. 그래서 코스닥은 이와 같이 875포인트를 넘기는가, 위로는 이게 1차적인 체크 포인트고 아래로는 5주선 자리에 말씀드렸던 860포인트 선이 지지가 되는가, 이게 체크 포인트가 이번 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시장은 이와 같은 기준을 갖고 흐름을 점검해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에서 우리가 보면은 애플이 이제 1,100억 달러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다. 그래서 아이폰 관련주가 금요일에 이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건 우리가 금요일 방송에서 살펴봤잖아요. 애플 주가가 6% 상승했는데 금요일에 이미 아이폰 관련주 상승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젠이 실적 호조하고 비만 치료제 기대감을 가지고 11.8% 급등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요 기준선 대략 한 31만 9천 원에서 32만 원 선이 되는데 여기를 넘겨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펩트론 같은 종목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데 지난주에 이제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그래도 여기다 약간 추격하는 부분보다는 이번 주에 5일 이동 평균선과 약간 이격을 좁혀주는 눌림이 나타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매수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반도체에서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살아나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서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중소형 반도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아래로는 뭐 이 종목 SK 하이닉스 자체로는 아래로는 16만 9천 원, 여기를 지지를 해야 된다. 이 의미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 삼성전자 금요일에 음봉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의 어떤 선물 매도 영향 이 부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음봉이 나타나긴
하긴 했습니다만은 5일 이평선 위에서 거래량 감소에서 눌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어떤 기대 패턴이 훼손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주 20일 이동평균선으로 다시 접근하는지 그 흐름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나타나야만 역시 중소형 반도체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조선 쪽에서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대로 기준선 부근에서 지지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이 지지 공방이 5일 이동평균선 회복으로 다시 재반등을 해 나가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알았죠? 물론 기준선 깨고 내려가면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또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기준선에서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이 5일 이동평균선 회복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5일 이동평균선을 일단 하향을 했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 조절을 조금 더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금 표시해드린 이 자리 12만 5천 원 전후에서 지지 방어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서 지지가 확인될 경우에는 대반등을 염두하는 저가 매수는 한번 가능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ST팜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대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목요일 날에 실적 발표 이후에 흔들렸지만은 금요일 이 자리죠. 바로 89,800원을 다시 돌파하면서 올라가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 나갈 수 있는지 이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기준선 위에서는 눌림에서는 매수가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기준선을 바탕으로 해서 18만 5천 원입니다. 여기 위에서는 그 마인드를 유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번 주에는 이러한 그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당장 화요일장에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조선은 이제 눌림 이후에 대반등 여부죠.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도 이제 선별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도 눌림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저가 매수 내지 이제 대반등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만약에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추가로 눌린다면 대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요 타이밍하고 좀 맞물려 가지고 화장품 전반적으로는 한번 이번 주 매매를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3일 연휴가 끝났네요. 이번 주 장도 같이 화이팅 해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